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입니다. 최준 의원님 질의에 6개 학교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주신 것 맞습니까? 네, 예비 협상 대상자로 접수된 건 6개 학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절차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세 번째 협상 대상자와 진행을 하면서 이 협상이 무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의향서를 받고 계시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은 3순위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순위까지는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 대비책이 있었는데 이제 3순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시다가 3순위가 그 에이전시와 본교 쪽에서 트라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의향서를 내신 분들은 잠시 다시 스테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비 협상 대상자는 뭐 바로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3순위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협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의향서를 제출하시는 학교 측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전달을 했고 저희가 이제 예비 협상 대상자 모집 공고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3순위, 2순위 학교와의 협의가 상당히 오래 걸렸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렸었죠? 저희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3순위 학교가 본교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사업 구조를 다시 짜고 다시 논의를 시작을 하고 필요하면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가셨었는데 담당 직원들이 다녀오고 그 학교에서 이사회가 됐던 다시 한번 와서 국내를 살펴보고 하는 과정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 절차일 건데 물론 일정을 줄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있어야 되는 과정일 것 같고 우리도 검증을 해야 하고 학교 측에서도 평택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라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법률적인 문제와 단순히 MOU를 그 연말까지 3순위를 가정한다면 MOU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최종 계약을 맺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최종 계약은 아니고요. 네. 이제 MOU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이제 선정하는 이제 그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우선 협상 단계를 대상자 정도의 위상을 갖겠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MOU라는 거는 그 학교로 이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립 인가라든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선정. 그러면 세 번째 3순위 학교와의 협의를 언제까지 마칠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2순위까지 진행해온 이제 경험도 있고 또한 이제 저희 방향이 이번에는 학교가 정말 빨리 의사결정을 해달라.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학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학교의 의사들을 빨리 명확히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 협의 기간들을 좀 단축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학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시간을 들였고 근데 삼순이 또 그만큼의 협의 시간이나 논의 과정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분들이 민원이 많아지고 빨리 성사시켜야 된다라는 이 압박에 삼순위 학교를 빨리 정리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삼순위 학교가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학교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라면 제가 어느 학교가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학교라면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어떤 이 민원의 압박이나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에 좋은 학교를 놓치는 결과를 발생시키진 않을까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저희가 두 차례 학교를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시간을 또 많이 준다고 해서 또 무조건 된다는 또 것도 아니라서 이제는 좀 협의를 이제 정확히 의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LH와 이제 논의는 계속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평택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메커니즘이 국제학교 에듀타운 주변의 필지에 공동주택을 짓고 공동주택에 어떤 건설 사업을 하고 이 자금을 학교 건립하는 데에 투자를 하고 땅은 조성원가로 LH에서 되고 뭐 LH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LH가 협의를 하고 이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학교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고 단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학교를 순탄하게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00억 정도의 건립 비용을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00억 정도를 몇 년 전에 1,000억과 지금 1,000억이면은 한 20% 정도, 많게는 30% 정도의 단가 인상률을 보았을 때, 건설비 인상을 보았을 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형태를 이 구조를 가지고도 학교를 건립할 그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통해서 4개 단지에 대한 분양 사업을 통해서 1,000억 정도의 재원은 마련하겠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 측에 이제 그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공사하고 같이 그 최대한 이제 맞춰서 1,000억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원할 생각에 있고요. 제가 걱정되는 그런데 부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제시했던 1,000억이 네.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만큼 규모의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느냐, 이제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지금 협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1,000억까지는 지원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 사실은 이제 1,000억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학교는 다 건립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럴 것 있고,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측에서 추가적인 건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학교 측과 그리고 또 이후에 협의하는 학교들과 계속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운영 주체에서 조달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 또 다른 난제가 생겼네요. 1,000억짜리 그가 1,300억 정도가 된다면은 나머지 300억 정도는 학교가
짓고 들어와라라고 이제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또 다른 난제가 좀 생겼네요.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4개 필지를 지었을 때 1,000억 정도의 여유는 뭐 2,000억 가져갈 거 1,000억 정도는 우리가 내놓을게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몇 년 전에 가능했다면 아무리 도시공사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공사로서 공사를 하더라도 1,000억이 안 남는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 사업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가정하셔서 좀 이 그냥 개념적인 구도, 이렇게 이론적인 이런 거 말고 좀 건설적인 이 수치를 가지고 좀 용역이라도 뭔가 설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되게 관념적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이제 그 부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이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을 도시공사한테 제시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이제 도시공사의 이익을 좀 평택시에 그 배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협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개 아파트 단지 사업을 하는데 철연이 1,000억 원이 마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배당의 개념에서 이제 그거를 도시공사가 이제 보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어렵다고 유보금 다 각과에서 다 줄이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좀 도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론지어에 거절하던데 저희한테 그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도시공사도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하고 이제 계속 협의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국제학교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평택고 관광단지에 투입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지제역 그 개발 사업에 또 지분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듀타운 3만 평 중에 2만 평은 건립으로 계획을 하고 1만 평에 대한 활용 방안은 뭐 따로 가지고 계시진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학교에서 예. 국제학교 설립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행감 때 항상 반복되는 주제입니다만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가 과연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넘어서 어디까지 우리 지자체가 수소 경제에 역할을 할 것인가 또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 수소가 탈탄소화를 이끌 슈퍼연료라고 이제 각광을 받았었고,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언론들에서도 이제 수소와 이제 손절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는 비용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소의 값도 연동해서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아리백이라는 것을 달성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밖에 없다라는 약간 과대포장되어 있는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수소전기의 경제성이 점점 낙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세계 경제 그리고 에너지 시장 그리고 한 번씩 돌아봐 주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에 36억 4천, 중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에 49억,
평택 수소도시 조성에 147억,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설립에 126억 계속 이제 투자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수소교통 복합기지 운영에 매년 얼마씩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일단 그 일단- 수익성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운영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년 지원하는 시비가 얼마? 지금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처음 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서 충전하는 차량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그 보조 금액은 저희가 한 2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차량이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그 수소 단가의 이제 변동폭이 큽니다.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 영향으로 지금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높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낮아질 거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거에 따라서 차량 늘어나는 거하고 단가가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수지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수소 도시가 그쪽에 같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쪽까지 이제 수소 배관망이 연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소 교통복합 기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수소 배관망으로 받는 수소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망이 연결이 되면 운송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적자적 폭은 이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억 되게 적극적으로 이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2억 8천 정도인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정부에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시 부담도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소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고 또 반면에 이 부분들이 이제 확대돼야 된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있고 해서 네. 저희도 세계적인 수소 동향이나 국내 동향까지 이제 봐가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봤을 때도 수소가 탄소를 절감하는 거에 있어서 뭐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줄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트럭 이상의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이제 배터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 수소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도 이제 간헐성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과장님. 네. 수소 산업에 대한 애정과 비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애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심에 상황을 면밀히 좀 살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자료를 좀 주셔서 받아봤습니다만 제 2월달, 3월달치 보니까 591만 원, 812만 원의 매출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따져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 정책 사업에 그러니까 평택시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시가 열심히 뛰어서 정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평택을 수소산업으로 수소산업 그 전진 기지로 수소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약간 정부에서 이 에너지 문제, 아리백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수소 산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평택만큼 이제 좋은 곳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사업을 이제 평택에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 정책 사업에 약간 평택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스라이팅 당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비전이 저는 같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 통근버스가 생겼습니다. 삼성의 통근버스가 생겼고 5월 22일 날 출고식을 가졌는데 이 수소
차량 이 버스는 누가 구입한 겁니까? 그 출퇴근 버스를 그 지입하고 있는 아, 지입 회사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을 해서 이것을 삼성에 네. 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11년 전에 2013년에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기본 계획 수립 안 해 주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체적으로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역량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시간은 계속 지나서 아직도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수립 계획을 세워 주시라라는 것과 함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안에서 우리 마을 공동체를 열심히 갖고 가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객관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고, 그래서 평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사업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병합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각자 분리돼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계획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용역이 진행이 되고 기본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서둘러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와 지금 아파트 공동체가 이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분리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체가 아닌 그 전부터 내려오던 이제 마을 공동체 그 조례와 사업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외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되게 주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이 23년도에 남부에서 8개, 고덕에서 8개, 서부에서 1건, 그리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남부에서 7건, 고덕에서 8건, 북부에서 1건, 서부에서 1건입니다. 남부와 고덕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북부와 서부가 어떻게 보면 예전의 구도심이라서 더 이 공동체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남부와 고덕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을 뭐 편중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이제 신청을 받고 또 더 많은 아파트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생겨진 그런 아파트들이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SNS 같은 그 활동들 영역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신생 아파트에서 좀 참여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런 활동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 지표가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성과라는 것이 이 사업을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어렵지만 뚫고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진정한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많이 해주시니까 여기가 커뮤니티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을 뚫고 들어가서 사업을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23년도 평가에서 고도가 소사벌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서부권에도 더 확장하자라고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쉽게 사업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골고루 좀 지역을 안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공동구매 조례가 구매 촉진 판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3% 이상 우선 구매 의무화를 했습니다. 작년 올해 현재 상황이 어떻죠? 그 작년에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목표율도 이제 정해주시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정부의 정책이 변화됨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라든가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도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하면 4월 말 현재 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율이 한 7%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한 1점 뭐 몇 네. 프로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객관적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이제 전체 포션이 커지면 모수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연말까지 잘 확인해 주십사, 독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과에서만 혼자 독려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구매 지원 센터나 이런 것들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많은 그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담당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뭐 공직자분이 과에 앉아서 이거를 브로셔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없다라면 제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는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전담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들이 있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센터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담 인력을 좀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 상황이나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보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상황과 인력 상황을 확인해서 감안해서 항상 반복되는 말씀을 주고 계셔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이윤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서민경제활성화 기금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추경도 그렇고 본 예산도 그렇고 계속 이제 안 담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이 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례만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구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시 예산도 없는데 새로 만들어진 기금에 넣을 돈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런 논리들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주간 부서에서도 네.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때 이제 조례를 그 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이제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원화하는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지금 이제 기금 조례가 이제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아, 사회적 경제 그 기업 문제는 어떻게 쓸 건지의 문제는 정립이 충분히 된 다음에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아, 것은 안 맞는 논리인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두 개 부서가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아, 네. 있는데 주간 부서에서 기금 적립에 대한 문제를 이제 더 많이 이제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기금 적립도 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산후조리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 안 됐죠 아직? 예, 지금 현재 그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은 건물을 검토를 해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데가 좀 나왔고요. 다만 이제 가격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몇 달 전에도 똑같은 말씀 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변동상이 있었던데 그 건물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소유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하고 다시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간 언제 안에 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은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까? 예, 사업 계획은 26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정연구원 미래전략과 담당이실 것 같은데 아 저희도 담당 부서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붕떤 논쟁입니까? 컨텐츠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미래혁신연구단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께서도 네.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저희한테 지금 지시하신 건 아니고 네. 지금 조직 운영 방안 전체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정을 총괄하는 이제 기획부서에 지금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네. 질문 발언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촉구를 해주셨고 그 이후로 더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 다녀오셨죠?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전 국장님과 이제 팀장님, 주무관님이 이제 다녀오셨고 아랍에미리트 다녀오셨고 다녀오신 것을 성과 보고를 하고 올해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시장님이랑 예산과장님이랑 지문과장님이랑 이제 몇 분이 이제 다녀오셨습니다. 단전 성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했더니 추진 중인 사업은 부재하다라고 하고 있고 시장님이 꼭 거기까지 다녀오셔야 되는 사업이었는가 싶어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다 같이 다 가셔서 어떤 성과를 갖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뭐 MOU를 맺으러 가신 것도 아니고 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근데 아랍에미리트의 인공 해변, 인공섬, 인공 모래사장 그리고 음악 분수 이런 거 보시려고 이제 다녀오셨는데 저는 향후 단체장이 해외 출장 계획할 때 명확한 성과 도출이 가능할 때 저는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이 국과장님들이 가시는 거랑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그 이제 평택호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평택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님도 보시고 이제 결정을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택호에 네. 어떤 것이 들어갈 건지 정해졌습니까? 지금 이제 그 출장을 통해서 저희도 뭐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뭐 세계 최대의 음악 분수나 인공 해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자료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사항을 보고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시장님께서도 이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컨텐츠를 다듬어서 지금 이제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잠깐 쉬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약 이행 평가 미래전략과에서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최우수 등급 받으셨습니다. 공약 잘 이행되고 있으신가 봅니다. 이제 평택시 총점이 83점 이상이면 A 등급 최우수 등급 받는데 몇 점 받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95.5% 이행률로 해서요. 이제 높은 점수를 좀 받았습니다. 95%의 이행률.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체 그 공약 중에서 이제 완료된 것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거의 경우에는 그 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이런 것 하고요.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 보고 평가. 그 별도로 그 부분도 있지만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또 자료도 또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제출된 자료 중에 정상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다 정상 추진으로 돼서 올라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각 과에서 본인들 과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정상 추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상 추진이라고 체크해서 내실 겁니다. 취합해서 올리시겠죠. 그러면 매니페스토는 이걸 믿고 95%가 정상 추진되고 있네라고 최우수 등급을 매깁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정상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시기를 넘기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근데 요 평가 체계를 좀 이 상태면은 다 정상 추진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뭘 하고 있으면 다 정상 추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금 이걸 담당하시는 미래전략과에서는 이 사업이 올해 어디까지 갔었는데 이거 여기까지 도달을 안 했는데 왜 정상 추진이라고 그러지 과에서 이거는 지연이야라고 확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평가에 있어서 저 관점이 좀 다른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런 기간이 해태된거나 아니면 좀 내용이 이제 바뀐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18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정도 좀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이제 조정했던 것들이 이번 평가에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공약 이행 평가 할 때 조금 더 신빙성 있게 현실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정책 평가 및 정책 수요 조사 용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좀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